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감소 영향으로 500명대에서 473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YTN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오늘부터 휴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여행할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백악관이 반발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고문은 백신은 완벽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100% 보호하지 못한다며 질병센터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주말부터 세 번째로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파리 생강 주변은 인산 이대를 이뤘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굴 속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며 정부의 봉쇄령에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73명 추가돼 누적 10만 5,7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6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광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4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97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31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6,900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29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96만 2,730명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중 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 수칙을 어기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출입 명부에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본 방역 수칙 대상자는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누구누구의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디귿자 칸막이가 있는 PC방이나 별도 식사 공간이 있는 키즈 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 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대전, 세종, 충청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7.9%는 매우 찬성, 35.3%가 찬성으로 답해 전체 응답자의 73.2%가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은 24.7%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권역별로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이 100%로 가장 높았고 광주 전라 지역이 85, 인천 경기 76.1, 서울 76% 등 대부분 권역에서 찬성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다만 대전, 세종, 충청만 찬성 49.9%, 반대 44.2%로 팽팽했습니다. 나이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70%를 넘었고 성별이나 이념 성향별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수나 중도보다는 진보 성향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계 강화에 찬성 의견이 많다는 건 그만큼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미 전화 걸기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0만 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용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를 1%까지 낮춥니다. 중진공은 2천억 원 규모의 고용 유지 플러스 자금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대출 금리를 연 2.15%에서 1%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거래처가 도산해 매출액이 30% 넘게 감소한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한중 양국은 사실상 백신 여권을 의미하는 이른바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방역 협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면서 백신 관련 협력은 우리 방역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군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사라지면서 육해 공군의 군악대가 활동할 기회도 줄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우울해하는 국민과 장병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공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눈이 쌓인 벽오지에 공군 방공유도탄 여단 이하부대, 코로나19로 휴가를 나갈 수 없던 장병들을 위로하는 공군 군악대의 버스킹, 즉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고립감에 시달리던 병사들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이어진 공군 부대 순회 공연을 단비처럼 반가워했습니다. 군악대가 와서 노래도 해주고 공연도 해줘서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뛰고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도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화이팅! 군부대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위한 군악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충남 계룡대 지역 이발사와 미용사, 식당 조리사들을 초청한 공연. 감정이 북받친 여성 관객은 하염없이 눈물을 훔칩니다. 육군 군악대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병사들을, 공원에선 코로나19 불황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흥겨운 노래로 응원했습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구성진 노래, 의장 공연, 댄스까지 곁들인 온라인 뮤직비디오로 비대면 시대 맞춤형
새해 인사도 전했습니다. 해군 군악대는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 음악회를 열고 군인 가족과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무대가 사라져버린 육해 공군 군악대. 대신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국민과 병사들을 위로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봄을 맞아 산에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부주의한 불씨 관리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는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지상과 공중에서 대대적인 감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를 단 드론 2대가 산림 위를 분주하게 날아다닙니다. 산속에서 취사행위나 흡연을 하는 등산객이 있는지 단속하는 겁니다. 높이 500m까지 올라 최대 반경 800m를 한눈에 구석구석 감시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증거물로 활용됩니다. 등산로 주요 길목에는 지상 단속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등산객들이 라이터 같은 화기를 가졌는지 일일이 점검합니다. 이날 물질 소지하고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예, 예. 그리고 하나 산불 조심해 주시고, 네. 예, 즐거운 사랑 되십시오.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다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무단 입산자 그리고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절반 이상은 봄철에 집중됐고 산불 원인은 10건 중 3건이 입산자 과실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8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 사업 부분의 생산과 판매를 종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업 경쟁 심화와 지속적인 사업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내부 자원 효율화를 통해서 핵심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미국도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감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트홀름 소장은 4일 MBC 방송에 출연해 미시간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400명에 달한다며 중서부를 중심으로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 고문이기도 한 오스트홀름 소장은 특히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7% 늘어난 6만 3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며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여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고문은 이런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새 지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국내외 여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For example, fully vaccinated grandparents can fly to visit their healthy grandkids without getting a COVID-19 test or self-quarantining, provided they follow the other recommended prevention measures while traveling. CDC는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지침 개정이 여행 자체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은 CDC의 새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고문인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항공여행이 백신 접종자에게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진행자가 말하자 오스터홀름 고문은 새 지침이 공중보건 관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전히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터홀름 고문은 또 백신은 완벽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100%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세 종류 백신을 쓰고 있는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 3분의 1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스터홀름 고문은 감염 급증 극복의 미래는 밝아 보이며 특히 올여름에는 그렇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NBC 방송에도 출연해 백신 접종은 95% 효과가 있는 방화복을 사는 것과 같다고도 비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을 넘으면서 프랑스가 세 번째 전국 봉쇄령에 들어갔으나 휴일을 맞은 파리 생강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러시아도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려 방역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주말부터 세 번째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최소 4주 동안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학교 문까지 닫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휴일 파리의 센강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Pour prendre l'air, profiter du soleil, parce qu'on n'est pas des hamsters, on n'est pas des rats, on n'a pas à se cacher dans des trous. 마스크 쓰기라는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Également sur le nez, monsieur.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Souvent on met personne sur les quais ou enfin je vois pas ce qui est plus mal de boire une bière que de parler sur les quais en fait. C'est comme ça. On n'a pas le choix. 일요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천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Первый официальный забег, пандемия, но мы занимаемся спортом, я верю, что наш иммунитет поборет все болезни. 러시아는 일요일 하루만 8,8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22만 5천여 명이 넘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에서 백신 부족으로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국 27개 주도 가운데 4곳을 포함해 최소한 12개 도시에서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도 브라질리아 등에서는 백신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고가 거의 바닥나자 접종 중단을 피하려고 접종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월과 3월에도 일부 도시에서 백신이 모자라 접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9%를 약간 넘는 1,918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534만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선포했던 이스라엘군이 마스크를 벗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와 군 당국은 현지 시간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거나 감염 후 회복된 병사의 비율이 전체 병력의 90% 이상인 부대에서 마스크 미착용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대에서는 향후 3개월간 야외 훈련과 활동의 경우 병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 훈련과 활동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일주일 단위로 실험 대상 부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보고하고 발병률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즉각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1일 전체 병력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를 합산한 비율이 81%에 달하자 집단 면역 도달을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387일 만에 무대 조명이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 브로드웨이의 세인트 제임스 극장에서 전날 오후 토니상 수상자인 탭댄서 세비언 글로버와 배우 네이선 레인이 무대 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이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3월 12일 공연을 중단한 뒤 첫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 정원이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연을 허용한다는 뉴욕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체 공연 시간은 36분에 그쳤으며 관객 수도 150명이었습니다. 이날 공연에 입장한 관객들은 뉴욕 주정부 방침에 따라 모두 마스크를 썼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빈국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부활절인 4일 전 세계에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1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백신 이슈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공급 지원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빈국들도 충분한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사태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무력 분쟁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이 강화되는 현실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빈발하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욕 경찰에 접수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특히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자 보도에서 뉴욕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2019년엔 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엔 28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보다 많은 35건이 뉴욕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문은 증오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적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d also, Asian American has always been, they have a tendency of not reporting these crimes.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의 언론 보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10건 이상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수치가 명확하게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절반은 범행 과정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라와 같은 아시아계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보스턴의 경우 아시아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소유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남기는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모든 중국인들을 죽여라와 같은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 급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날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날인데요. 종이컵, 휴지, A4 용지 등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아껴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